저희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 학생일까요? 저일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닙니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님, 본인이십니다. 이번 영상에는 저희가 계속 지금 학생들을 에세이를 지도하고 수년간 해오면서 정말로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맨날 학생들에게만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았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어떻게 에세이를 할 때 사실 부모님이 진짜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뭐 여쭤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 저도 고민이 돼요.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점들을 내가 조금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말해서 더 좋은 에세이를 만들 수 있구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학생들은 이야기를 잘 생각 못 하더라고. 이상하게 자기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웃긴 이야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웃긴 이야기는 약간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 제 유미 어렸을 때 그랬지. 유미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대. 이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약간 항상 모이면 나오는 약간 하하호호 이런 얘기들. 이게 아이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아이들은 지금 GPA, SAT, 점수, 대학 이것만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 이외에 본인의 뭐 장점이든 감성, 퍼스널리티 이런 거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너무 어렸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런 사고를 쳤대? 나 아닌데?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게 너무 장점만 나열하시는 부분들이 좀 99%이긴 해요. 장점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여기선 웃기려면 장점만 나열하면 웃기지는 않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하면은 스토리가 거기서 약간 끊기죠. 이게 이걸로 가지고 에세이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일화 짧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를 끌어내서 이 아이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언어도 빨리 배우고 글도 빨리 쓰고 너무 또박또박 잘 쓰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아이랑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가 뭐 특출난점, 보통 특출난점으로 사고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막 예를 들면 너무 까탈스러웠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뭘 할 때도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예를 들면 저는 손에 들어가면 다 부신다고 했어요. 다 파헤쳐가지고 대신 제 성격이 많은 문제들을 파헤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적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돌잔치에서 떡을 계속 먹었대. 돌잡이를 하잖아. 그걸 다 치우라고 하고 떡 내놔! 떡 내놔! 막 이렇게 된 거야? 모든 사진에 양손에 떡이 있어. 먹을 걸 좋아했나? 그런가 봐. 그래서 해석은 이제 잘 먹을 거라는. 좋은 예시가 하나 있어 혹시? 난 그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가 있어. 되게 특이한 학생인데 바닷가에 놀러 간 거야. 모래가 있는 바닷가에. 근데 얘는 이제 어딘가에서 본 거지. 개미핥기가 개미를 먹을 때 혀를 되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개미 굴에 이렇게 넣어서 그 개미를 뽑아 먹는다. 개미핥기는 이빨로 먹는 게 아니래. 나 개미핥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생에서. 근데 그래서 얘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성을 지은 다음에 개미가 없겠지 물론 거기다가 본인이 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이게 개미를 먹을 수 있을까를 해봤대. 대박. 이 아이는 실험 정신이 투철한 아이인 거지. 몇 살이었대? 진짜 어렵겠다. 그러길 바라지. 근데 거기서 얻은 거는 그래서? 일단 내가 궁금한 점은 일단 해봐야 되는 것과 이 실험을 위해서 이 셋업을 다 했다는 게 난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모래에 가서 한 게 아니라 개미핥기가 보통 가는 그런 성 같은 거 있지, 개미성.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했다는 거에 빅 가산점. 그래서 실험은 뭔가 이렇게 컨트롤된 인바이러먼트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나중에 의대 갈 때도 이런 스토리가 어렸을 때부터 실험적 마인드가 있었다. 약간 이런 거가 되게 간단하고 재밌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개미핥기를 많이 접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남들한테 들어보지 않았던 웃긴 이야기. 아니 누가 모래 가가지고 할 거 있어.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해서 재밌고 기억날 것 같아요. 개미핥기 학생. 맞아. 이상해야 기억나.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웃긴 이야기 말고도 사실 이렇게 이상한 것도 있지만 사고 친 것도 난 되게 좋은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약간 아이들마다
사고 안 치고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사고가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나는 너무 재밌어. 왜냐면 사고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것들이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계속 나와. 맞아.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 하나, 김치. 그 아이가 한국적인 미가 너무 좋았대요. 한복도 너무 예쁘고 부채도 너무 예쁘고. 근데 얘는 진짜 특이하게 그 배추김치, 포기김치 있잖아. 그 김치가 너무 예뻤다는 거야. 이게 막 빨갛고 막 양념도 있고 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님이 잠깐 다른 걸 하실 때 하얀 벽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도화지처럼 이렇게 붙인 거지. 그거를 본인 방에도 하고 거실에도 하고 화장실에도 하고 온 집에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할 만큼 사고를 이제 대참사를 친 거지. 근데 그런 걸 함으로써 약간 이 엉뚱함을 이게 할 얘기가 많잖아. 이 일단 보는 시각도 특이하고 아트적인 것도 특이하고 뭔가 막 한국적인 걸 좋아하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또 어릴 때니까 진짜 할 만한 실수, 할 만한 사고인 것 같긴 해.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 학생, 개미학기 학생 이렇게 딱 한 가지의 모티브로 생각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리뷰를 할 때 에세이를 먼저 보고 액티비티로 가잖아. 뒤에가 나오잖아. 그게 딱 있어야지 얘 개미할게 했던 그 학생이 이런 활동도 했구나 하면 이 정신으로 이렇게 했구나가 나오면서 좀 더 홀리스틱한 딱 이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자서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를 혼자서 읽고 그냥 커뮤니티 가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서머리를 하거나 변호사처럼 얘를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뭐였지 하면서 생각이 안 나면 거기서부터 이미 좀 마이너스 포인트고 맞다 얘 개미할게 학생 막 이렇게 놓고 하면 내가 좀 더 재밌게 얘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만 알고 있는 아이의 장점이 있어. 근데 이게 아카데믹한 게 아니면 아닐수록 애들이 얘기를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패턴을 잘 찾는다든지 끈기가 있는데 그게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는데 막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농사를 가서 너무 잘 도와주고 아니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동생 잘 돌봐주기. 애기를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여러 방면으로 놀아도 줘야 되지, 밥도 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너무 여러 개를 하면서 동생을 봐줘야 되는데 그냥 동생 봐주는 거기 때문에 스펙이 안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나는 베이비시팅만큼 어려운 잡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부모님만 캐치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꼭 어플리케이션의 어딘가에는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얼마 데드라인이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엄마 나 어떤 애였어?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이제 커피 타임을 해보는 것도 나 왜 내 엄마가 생각나지? 나 엄마 어떤 이야기야? 하면 이거부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토리 하나 나올 거예요. 사고가 나와, 웃긴 거 나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들 되게 솔직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클리셰한 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안 나오면 좋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이게 제일 유니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렸을 때 친 사고는 클리셰한 게 없더라고요. 다들 어쩜 이렇게 창의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김치벽도 사실 있을만해. 근데 유니크해. 그걸 애들마다 다 어쩜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고를 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지도 좀 몇 가지 나열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 모든 점들을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점만 계속 나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스펙 장점을 나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펙 장점이라는 게 당연히 점수들이겠죠. SAT, GPA, 뭐 올림피아드, 수상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로 그거는 다른 군데들 이런 아카데믹 액티비티 리스트 이런 데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심리상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싶잖아요. 저는 이거를 제일 하지 마실 것에 놓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주관적인 에세이이기 때문에 100명 물어보시면 100명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명의 피드백을 다 넣어서 하면 이 에세이가 100% 좋아지나 한 50% 깎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이제 부모님과 만족할 정도의 에세이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조금 손을 놓으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리도 똑같잖아요.
계속 뭐 넣고 뭐 넣고 이상 맞추고 저만 하려면 그래서 요리도 이게 딱 내 맛에 정말 대중 이게 딱 한 가지 맛에 꽂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에세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계속 고치는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리뷰도 계속 받으면 산으로 가고 고치는 것도 계속 혼자서 고치면 산으로 갑니다. 가지 한 번 더 해야 되나? 가지 그럼 이상하지. 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웃긴 이야기, 사고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안 하셔야 되는지도 아시면서 더 학생에게 아주 스트롱한 에세이를 쓸 수 있고 원서 준비가 탄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